한국이 붙으면 일단 본다. 한국 또는 코리아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일종의 문화적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이죠. 한국만 들어가면 일단 1위는 찍고 봅니다. 지난 4일 넷플릭스를 통해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공개되자 다음날 바로 글로벌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잠잠한 반응이었던 이 영화가 전 세계에 공개되자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재평가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31일 극장에서 개봉했을 당시 42만 명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넷플릭스에서의 흥행은 더욱 놀라운 반전입니다. 영화는 IMF 이후 희망을 찾아 콜롬비아로 떠난 한 청년의 생존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로 콜롬비아 보고타로 이주한 송중기가 그곳에서 한인사회의 실세인 이희준, 권혜효와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반응은 한국과는 극과 극입니다. 극장 개봉 당시에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와 식상한 전개로 인해 흥행에 실패했지만 넷플릭스에서는 다른 외국 영화들과 비교되는 탄탄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력이 재조명되고 있죠. 특히 송중기는 10대 소년에서 30대 성인이 되기까지 주인공 쿠키의 변화를 세밀하게 표현하며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거친 생존자의 모습으로 변신하며 새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다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조연 배우들 활약도 눈에 띕니다. 이희준은 냉철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수영 역을 맡아 극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권혜효는 관록 있는 연기로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박지환과 조연철 역시 개성 넘치는 연기로 극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면서 단 한 장면도 놓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영화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며 이야기의 리얼리티를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는데요. 그러나 보고타가 넷플릭스에서 이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한국인의 끈질긴 생존력과 성장 서사가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영화가 아닙니다. 보고타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청년의 치열한 생존기이자 성장기입니다. IMF 외환위기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콜롬비아로 던져진 주인공이 온몸으로 현실을 부딪히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은 한국 영화 특유의 인물의 성장이란 서사를 강렬하게 녹여내고 있죠. 관객들은 이 영화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거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변화를 이뤄내는 주인공의 여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한국의 정서를 넘어 서구권에서 잊혀져간 가족사랑, 개척자 정신,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감성을 자극하면서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글로벌 1위라는 순위에서 볼 수 있듯 한국에선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영화가 외국인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는 한국인의 강인한 생존력과 끈질긴 성장 서사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에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사들이기 위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한국이 스치기만 해도 대박 터진다는 공식은 넷플릭스가 한국을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요. 과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를 비하한 배우가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 트랜스젠더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코는 지난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서 한국 축제나 보고 있어야 하나라고 조롱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코는 이번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수장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가스콘이 이번 작품에 딱 맞았고 결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른 것인데요. 성전환 배우가 여우주연상 부문 후보로 선정된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해당 작품은 작품상을 포함해 총 13개 부문에서 최다 후보로 선정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기다렸다는 듯 주연 배우인 가스콘을 모든 미국 내 홍보 활동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사실 영화가 이만큼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주연 배우를 홍보에서 배제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가스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중단했으며 항공 및 숙박 비용을 포함해 가스콘의 홍보 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전체를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넷플릭스 내 가스콘의 사진을 삭제해버렸죠. 이에 대해 넷플릭스 대변인은 가스콘의 행동으로 다른 작품이나 동료 배우의 노력을 가리지 않도록 그의 기여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자 이제서야 그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문과 함께 절대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비하한 배우 따위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넷플릭스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난 셈이죠. 넷플릭스가 한국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탑10 순위를 보면 영화 시리즈, 예능까지 온통 한국으로 도배돼 있죠. 지난 연말은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세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22일 만에 미국 드라마에 1위를 내주게 되었죠. 생각보다 짧게 흥행이 끝났구나 아쉬웠던 순간도 잠시 드라마 내용이 공개되자 더 놀라움을 줍니다. 오징어 게임을 밀어내고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한 드라마가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엑소키티 시즌2는 대부분의 촬영이 한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에 매료된 소녀의 시선으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을 바라봅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부채춤을 가르치고 Timeline of the later three kingdoms. 890 to 936. The first political state, Gojoseon. 고조선. 여자 주인공은 모둠전과 잡채 등 한국 전통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한국 명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This is my first Chuseok, and from what I gather, you are not supposed to do it alone. Cheers! 자국도 아닌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에서 한국의 문화를 홍보해주다니 정말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볼거리라곤 한국 배경뿐 내용이 막장이라 1위의 시간은 길게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1위를 빼앗는 한국 드라마가 등장합니다. 주지훈 주연의 중증외상센터입니다. 긴박함과 액션 그리고 전 세계에 소문난 K-메디컬의 조화는 해외 시청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단순한 의학 드라마를 넘어 액션과 스릴, 그리고 감동까지 모두 담아낸 상쾌통쾌 신선한 드라마로 1위를 뺏어버렸죠. 그런데 중증외상센터도 밀려납니다. 또다시 무서운 속도로 판을 뒤엎은 드라마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드라마 리크루트 시즌2입니다. 결국 미국 드라마의 1위를 뺏겼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드라마 1회를 절반도 채 보기도 전에 시청자들은 혼돈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게 미국 드라마야 아님 한국 드라마야? 시즌1에 살짝 한국 맛을 보여줬더니 열광하는 반응을 캐치한 제작진들이 시즌2에서 아예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PPL이 들어갔나 싶을 만큼 주인공 오웬 앤드리스는 아주 작정하고 한국을 알려줍니다. 주인공은 갑자기 서울로 돌아와 길거리를 지나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한국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공 오웬 역의 노아 센티네오에게 돈을 주고 홍보를 시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싶을 만큼 아주 작정하고 한국을 알리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묵는 호텔에는 뜬금없이 한글로 쓰여진 미술작품이 있습니다. 잘 써진 서예 작품이나 한글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글을 처음 배운 외국인이 마음만 가득 담아 소품을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봐도 경악할 일이 이어지는데요. 국정원 직원 장균 역을 맡은 유태호는 자동차 안에서 대기 중인 시간 동안 폰을 보는 대신 매듭 만들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웬이 굳이 한국어로 그거 매듭이야 라고 묻습니다. Is that medu? 이어서 도시락을 건네주는데요. 굳이 비빔밥과 김치야 라고 말합니다. Bibimbap and kimchi. 씨는 서울 평범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어나고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촬영을 할 때도 해외 시청자들을 의식한 듯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슬쩍슬쩍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돈 들여 홍보 영상을 제작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넷플릭스만 켜면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국 콘텐츠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됐고 수많은 작품들이 흥행할 때마다 한국 콘텐츠의 저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작품이 가치를 증명할지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